살면서 운이 좋았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없었던 날도 있을 것이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에서 완전하고 확실한 행동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바로 퀴팅이다. 당신은 필요할 때 경로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우연에 맞서 싸우고 힘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그만두자. 퀴팅은 왜 죄악시되는가? 퀴팅은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면 과연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무시해야만 했다. 그 메시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할 때조차 그만두는 것은 나약하고 수치스럽고 비겁하다라고 소리 지른다. 그만두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고 누가 말했을까? 그런 개념은 대체 언제 어디서 왜 생겼을까?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은 퀴팅을 죄악시하는 편견이 없다. 동물은 퀴팅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 바로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어떤 활동이 효과가 없다면, 그 활동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둔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 쓸데없는 것을 쫓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힘이 빠져서 포식자에게 취약해진다. 우리 인간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전략을 재빨리 재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자주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에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민간설화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더 공고해진다. 광활한 숲을 끊임없이 베어 넘겼다는 민담 속 거인 폴버니어는 어떤가? 하루 반나절 동안 쉼없이 망치질해서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거짓말처럼 심장이 멈췄다는 철도 노동자 존 헨리는 또 어떻고? 불쌍한 시시포스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언덕 위로 돌을 밀어 올렸다. 지긋지긋하게도 매번 흡연, 마약, 과도한 음주, 탄수화물 중독 등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나쁜 습관이라고 입을 모으는 경우를 제외하면 퀴팅은 그리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가 중학교 운동장을 떠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포기자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모욕이자 비웃음이고 조롱이자 상처다. 퀴팅은 온갖 일이 벌어지는 인간 세상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따로 구분되어 특별히 비난받는다. 상황이 여의찮을 때 그만두는 것을 평범하게 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전략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퀴팅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다. 오늘날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퀴팅이 스마트한 전략임이, 생쥐나새에게 그렇듯 호모사피엔스에게도 효과적임이 많은 사람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내키지 않을지 몰라도 퀴팅은 분명 효과가 있다. 방향을 바꾸었을 때, 기존의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였을 때 삶이 급격하게 나아진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어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휘청대면서 계속 가던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가봤자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쪽으로 가면 몹시 비참해지는데도 말이다. 우리 대부분은 그만두어야 할 지점에 이르면 이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왜 더 자주 그만두지 않는 것일까? 게다가 삶의 질이 상승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데도 왜 퀴팅은 그렇게나 평판이 고약할까? 삶의 무작위성 받아들이기. 삶은 도박이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책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책에서는 삶이 무조건 자기 책임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혼란이 지배하고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매일 아침 긴 시간 동안 명상하고 긍정적인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식단에 풀떼기를 우겨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의 나쁜 일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자극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계발 팟캐스트나 채식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의 판매 전략으로도 권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기꺼이 고맙게 받아들인다. 무력한 피해자가 된다는 반대쪽의 메시지보다는 기분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의 본질적 무작위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는 일어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탓하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더 좋다. 그런 경우에는 마음껏 비판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은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초래한 일이 아니다.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혼이나 화산 폭발, 사고나 비정상적인 일들,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일들. 또는 여러분이 한 일들, 일어날 줄 몰랐지만 일단 일어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일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발심 때문에 반대를 약속하는 개념에 빠진다. 선장석에 앉아 있고 권자를 쥐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개념에 빠진다. 이런 개념에서는 우리에게 힘과 선택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며 배의 방향키, 조종간,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예리하게 연구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자신감이 지나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우연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자신감은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을 지금 명확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까지,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지만 삶이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화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병을 진단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괴로운 상황, 또는 이보다 충격이 덜한 경우라면 친구 때문에 실망했거나 진급에서 빠진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우주의 기운을 담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으므로 좋은 일이 그냥 생길 수도 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취직하거나 애인이 생기거나 약속에 늦었는데 계속 초록불을 만나고 도로 정체도 없는 상황을 축하할 수도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짜릿한 동시에 두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무작위성을 딛고 올라서서 우연과 우발적인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낙담하거나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거나 이런 우여곡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미약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을, 눈앞에서 항상 혼란스럽게 무너지는 듯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통제권이라는 가늘고 약한 실을 움켜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를 악물고 움켜쥐라는 조언을 들었다. 거세게 흔들리는 로데오 기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든 꼭 잡아야 하듯 그렇게 성공과 기쁨을 붙잡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다. 그만두자. 자본주의가 상품화한 미덕, 그릿.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릿은 미덕이고 퀴팅은 죄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를 낚았을까?
주요 원인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라고 하는 성가신 개념이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이자 자기혁신 분야 저자로 수많은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린 애덤 그랜트가 말했다. 그릿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릿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두면 실패할 거라고 여긴다. 지난날의 속담처럼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하면 보답받는다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결말이 항상 그렇게 끝나지도 않는데 말이다. 쉴 새 없이 일했는데도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둥거리는데도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끈기를 인과관계가 단순한 그 힘을 믿으려 한다. 끈기를 행복과 만족의 확고한 원천으로 여기며 찬양하는 흐름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러한 숭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현상이 문화와 경제가 복잡하게 뒤엉킨 곳에서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릿에 찬동하는 우리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릿은 자동차나 콘플레이크,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판매된 상품과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고 기존 운명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삶은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그만두는 것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곳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자신을 포함해 그렇게 갇혀버린 사람을 이미 몇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퀴팅은 피해야 할 무언가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허벅지에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흘린 채 졸고 있는 게으른 실패자의 전유물이다. 퀴팅에는 여전히 오명과 악취가 따른다. 종교 활동이나 요가 수업에 그만 나가거나 정당에서 탈당하거나 채식을 포기하거나 결혼 생활을 중단해도 여전히 비난받을 것이다. 무언가를 그만두면 친구들이 재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어쩌면 부모의 반응이 가장 빠를지도 모른다. 대체 무슨 생각이니? 정말 제대로 해봤어? 노력을 해보기는 한 거냐고. 우리는 팟캐스트나 부모를 통해 그만두는 것은 성격이 나약하고 진취적이지 못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증거라는 말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듣는다. 대안을 마련해 갈아탈 준비가 될 때까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오랜 격언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인터뷰한 많은 사람이 퇴직이나 이혼 등 수많은 길 중 하나를 택해 진로를 바꾼 이야기를 기꺼이 해주었지만 다들 그만두다라는 표현에는 발끈했다. 그들은 씩씩대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둔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으로 옮긴 것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반면 그릿은 여전히 빛나는 명성을 자랑한다. 앞서 말한 팟캐스트와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연설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유튜브의 짧은 강연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듯 떠들어대는 테드 강연처럼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에서 끈기를 열렬히 찬양한다. 운동기구에도 끈기를 극찬하는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자기개발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업 분야이고 연간 약 11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릿은 좋은 것이고 퀴팅은 나쁜 것이라고, 몹시 나쁜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그릿을 권장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러한 선언은 미래가 순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철저히 지키면 무엇보다 그만두지 않으면 승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만두면 실패하고 만다고, 아니 실패에 마땅하다고 말한다. 퀴팅은 극단적인 것이자 최후의 수단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묘사된다. 꼭 필요해서 그만두더라도 너무 여러 번 그만두면 실패자, 믿지 못할 사람, 줏대 없는 겁쟁이,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는 게으름뱅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퀴팅으로 얻는 이점과 퀴팅의 오명 사이의 괴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다. 개인적인 면에서든 집단적인 면에서든 퀴팅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말 것. 많은 자기계발서가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규칙을 따르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요. 조지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웬디 사이먼즈가 말했다. 내가 사이먼즈에게 전화한 이유는 그녀의 1992년 저서 여성과 자기계발 문화 때문이었다. 현재 사이먼즈는 미국 보건의료 체계의 사회학으로 연구 주제를 바꾸었지만 자기계발 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녀의 책이 출간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계발 산업은 그릿이 행복의 열쇠라고 가르치며 베스트셀러 목록의 지분을 늘렸고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이먼즈는 내게 말했다. 자기계발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책을 쓰면서 인터뷰했던 어느 여성이 기억나는군요. 그녀는 책 더미를 보여주었는데 전부 다 자기계발서였어요. 자기계발에 그 정도로 의욕적이라는 것을 뿌듯해했죠. 사이먼즈는 책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조적 인종차별, 식량 불안, 불평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같은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자기계발서나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문제들을 거기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더 커지고 심각해졌다.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자기계발서를 내밀면서 이거 읽어봤어. 정말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들에게 그만두었다는 오명을 씌우며 현재 상황에 책임을 돌리면 세상은 더욱 불공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삶은 골치 아프고 복잡하며 본질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쉽게 비난을 쏟아낸다. 퀴팅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부자들이 대중을 견제하기 위해 어느 날 잭슨 홀이나 다보스 같은 곳에 은밀히 모여 퀴팅은 나쁜 것이라고 정한 걸까? 하지만 그건 아니다. 문화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문화는 노래, 이야기, 학문, 신화, 소문, 광고 문구,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화는 사회에 미묘하게 스며드는 것이지 입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일반적인 사고방식의 일부가 된 순간을 명확히 짚어낼 수는 없다. 어느 날 뒤를 돌아봤더니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게다가 문화는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루이스 메넌드는 자유의 세계의 다음과 같이 썼다. 문화는 의도나 계획에 따라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과학, 기술의 변화가 초래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이 교류하는 무작위적 행위에 따라 변형된다. 우리는 쉼없이 노력하면 언제나 보상이 따른다는 스마일스의 개념으로 세뇌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의미를 확장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탓이다. 세라 켄지어는 미국 카스트 제도와 사회정의에 대한 큰 깨우침을 주는 에세이 모음집 상공에서 바라본 풍경에서 불을 장점으로 여기면 불운을 나쁜 특성으로 보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반복해서 울리는 알람을 너무 여러 번 끄고 러닝머신에서 너무 빨리 물러나고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 그러다가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회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감히 언급했다가는 징징이 울보라고 취급당한다. 그만두기에 반대 개념을 편애하는 현상이 은연중에 퍼지는 것이 해악을 끼친다고 보는 이유는 자기 변형이 가능하다고 설파해서가 아니다. 자기 변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항상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에서 사회적 힘이나 정치적 요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힘과 정치가 운명과 관련이 없다면 왜 조세제도를 굳이 더 공정하게 고치려 드는가?
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에 대해 걱정하는가? 다단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개인이 노력한 결과로만 바라보려는 우리의 심리를 교활하게 이용한다. 이들의 책략은 우리의 불안과 나약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추가 수입 못지않게 인정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설득한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품이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다단계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퀴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퀴팅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퀴팅에서 가져왔다. 누구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들이는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경우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속력을 늦추고 때로는 멈춰 설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지금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한다.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다른 것을 내 손에 쥘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퀴팅이다. 책은 저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대학원생으로 조교 생활을 하던 저자는 혼자 살던 집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에 젖은 수건을 들고 집으로 전화해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후로 저자는 몇 번의 퀴팅을 더 경험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생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 그만두었을 때의 두려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음을 떠올리며 왜 우리는 그만두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답게 150여 명에 달하는 신경과학자, 진화생물학자,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와 퀴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퀴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지를 파헤쳤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담아낸 이 책은 2023년 아마존 최고의 논픽션 작품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퀴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다. 이 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 내 인생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